오늘 이야기는 제가 죽기 전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제 삶의 타이머가 똑딱거리기 시작한 마지막 180일에 대한 기록이죠. 사람들은 제게서 삶이 끝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제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던 우리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를 지금부터 넘겨보려 합니다. 눈물 흘릴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약속하죠.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의 온기일 거라고. 제 남편 지훈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제 사소한 투정까지 웃으며 받아주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죠. 문제가 시작된 건 아마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마른 기침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지훈 씨가 걱정스레 병원에 가보자고 할 때도 금방 나아질 거야라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죠. 설마 그 기침 소리가 제 삶의 마지막을 알리는 초읽기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등 떠밀려 찾아간 대학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한참 동안 제 CT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확인돼서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의 단어가 제 세상의 모든 색을 앗아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그냥 멍했어요. 아, 이게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현실감이 전혀 없었죠.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 옆에서 굳어버린 지훈 씨가 보였습니다. 제 손을 꽉 잡은 그 사람의 손이 마치 온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차가운 감촉에 비로소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이 평화로운데 왜 우리만 이 세상에서 분리된 섬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무거운 침묵이 수천 마디의 절규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곤히 잠든 척했어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너머 화장실 문 틈으로 남편의 등이 보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키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애써 강한 척하는 그 사람의 소리 없는 울음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의 소리 없는 울음을 훔쳐본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그거 오진일 거야. 요즘 세상에 오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다른 병원,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 제 목소리는 아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더니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제 필사적인 부정을, 마지막 희망의 끈을 차마 놓아버릴 수 없었던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희망이라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다시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차라리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라는 믿음과 모든 게 끝일 거라는 절망이 천국과 지옥처럼 제 안에서 미친 듯이 싸웠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더 냉정하고 더 구체적인 단어들로 제 삶의 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는 시커먼 분노가 자라나더군요.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에게 상처 한 번 준 적 없는데 왜 하필 나야? 왜 우리여야만 해? 억울함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분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저보다 더 상처받았을 그 사람에게 저는 가장 날카로운 말들을 아무렇게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 거냐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덤덤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투정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안의 공포와 절망을 어떻게든 쏟아내지 않으면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제 가시 돋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팠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낸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엔 겨울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섬 같았죠. 저는 방에 틀어박혀 죽음의 공포와 싸웠고 남편은 거실에서 자신의 무력감과 싸웠을 겁니다. 의대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다가 소파에 웅크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새에 수척해진 얼굴, 잠결에도 잔뜩 찌푸린 미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속으로 죽어가고 있었구나. 제가 뱉은 가시 돋친 말들이 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 비로소 깨달았죠.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곁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제 온기에 잠이 깬 남편이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무서워서 그랬어.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죠. 한참 후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지훈 씨, 우리 이렇게 서로 상처 내면서 시간 보내지 말자. 나 그냥 환자로 죽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당신 안에 서연이로 살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하루를 살아도 가장 우리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건 하나도 없었죠.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밤새도록 옛날 영화 보기, 첫 데이트. 장소에서 저녁 먹기, 서로에게 편지 써주기. 다시는 못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빼곡히 적혀 내려갔습니다. 목록을 다 채우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하고 희망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애틋하고도 찬란한 마지막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가장 위에 있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학창 시절처럼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였어요. 좀 유치한가요? 하지만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아무 걱정 없던 그때로 잠시나마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막상 교복을 빌려 입으니 어색해서 둘 다 한참을 웃었어요. 이 나이에 주책이다라며 투덜거리면서도 제 손을 꼭 잡는 지훈 씨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죠. 놀이공원은 온통 행복한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커다란 솜사탕을 베어 무는데 순간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웃고 떠들고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더 밝게 외쳤습니다. 여보, 아니 지훈 학생. 우리 저거 타러 가자. 우리는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고 시시한 게임에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솔직하더군요.
회전목마를 타고 입구까지 잠시 걸었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애써 제 숨소리를 못 들은 척 일부러 더 과장되게 말했어요. 아, 나 이제 늙었나 봐. 왜 이렇게 힘드냐? 서연아, 우리 저기 벤치에서 잠시만 쉬었다 가자. 응, 바보같이. 힘든 건 저인데 늘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는 동안 그는 제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죠. 그 다정한 손길 하나에 세상 모든 위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관람차에 올랐어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관람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노을에 붉게 물든 세상을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해, 서연아. 제발 떠나지 마. 제 눈은 이렇게 답했죠. 걱정 마. 나는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대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슬프도록 아름다운 마지막 추억의 한 페이지를 온 힘을 다해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조금 특별했어요. 바로 서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주기였죠. 지훈 씨는 처음엔 싫어했어요. 꼭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우겼습니다. 사진과는 다른 살아 숨쉬는 제 모습을 제 목소리, 표정, 말투, 그 모든 걸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어색한 침묵 끝에 지훈 씨가 먼저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는 장난스러운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저에게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저 말고 다른 남자 연예인 좋아한 적 있죠? 저는 웃으며 그의 장난을 받아주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제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담아내려는 듯 절박하고도 애틋했다는 것을요. 솔직히 그때 제 모습은 예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푸석해지고 얼굴 살은 쏙 빠져 누구 봐도 영락없는 환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저는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비친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이자 아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훈 씨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였죠. 안녕, 지훈 씨. 나 서연이야. 이 영상을 당신이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몇 번이나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계절들,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 나 없다고 아침 거르지 말고. 추위 많이 타니까 겨울엔 목도리 꼭 하고 다니고 잔소리해서 미안. 근데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결국 바보 같은 잔소리만 늘어놓다가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애쓰며 마지막 말을 겨우 내뱉었죠. 사랑해, 지훈 씨.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 잊지는 마. 하지만 나 때문에 너무 오래 아파하지는 마.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 약속해.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 진심을, 제 마지막 사랑 고백을 세상 가장 안전한 곳에 남겨두었으니까요.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면 좋았겠지만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고 진통제 없이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몸이 아프니 마음도 병들어 가더군요. 작은 일에도 바늘처럼 날카롭게 반응하고 까닭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경질은 언제나 제 곁을 지키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약을 챙겨주는 그의 손길이 조금만 늦어져도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관심도 없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픈 건 난데 왜 저 사람이 더 힘든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귀찮아진 걸까? 짐이 된 걸까? 못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죠. 늘 묵묵히 받아주던 그 사람도 그날은 한계였나 봅니다. 제 날카로운 말에 그는 상처받은 얼굴로 처음으로 제게 소리쳤어요.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데 매일 네가 쓰러져 가는 걸 보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의 절규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사람도 아팠구나.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었구나.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게 상처만 낸 채 우리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서로에게 가장 아픈 기억만 남긴 채 이별하게 되는 걸까?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남편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볐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서울지 헤아리지 못했어. 그 말에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당신까지 나를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수없이 되뇌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저 웃고 행복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렇게 서로의 가장 못나고 아픈 모습까지도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제 몸의 작은 촛불이 이제 정말 꺼져가고 있다는 걸 저도 남편도 느끼고 있었죠. 우리의 버킷리스트에도 이제 단 하나의 항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바다보기. 의사는 당연히 반대했어요. 지금 제 몸 상태로 병원 밖을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지훈 씨도 망설이는 눈치였죠. 그의 얼굴엔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 바다를 보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제 간절한 눈빛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평범한 가로수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곧 다시는 볼 수 없을 제 세상의 마지막 풍경들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우리는 겨울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휠체어에 앉은 제 무릎 위로 남편이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잿빛 하늘과 거친 파도, 화려하지 않은 겨울 바다는 어쩐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붉게 타오르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서글픈 풍경이었죠.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다가 저는 남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웠어. 부족한 나를 만나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어. 사랑해, 정말 많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등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온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고 모든 소리는 희미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제 모든 의식은 어둡고 고요한 물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하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제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는 지훈 씨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여주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벚꽃 흩날리던 교정 교복을 입고 웃던 놀이공원의 불빛 그리고 노을이 지던 마지막 바다까지. 아, 우리 참 행복했구나. 정말 좋았구나.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해라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소파에 누워 그의 품에 안겨 낮잠을 자던 그 순간을요.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남편 지훈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괜찮은 척, 담담한 척 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집에 정말로 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요. 집안 모든 곳에 아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중 하나가 사라졌고 현관에는 늘 놓여있던 아내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운 침대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 사람의 부재가 공기처럼 집안을 가득 채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동안 애써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떠나기 며칠 전 제게 건넸던 작은 메모가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우리 침실 서랍 세 번째 칸을 열어봐. 힘없는 몸을 이끌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카메라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지훈 씨. 나 서연이야. 화면 속에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프기 전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생기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이 영상을 당신이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아내는 마치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침밥 거르지 말라는 잔소리, 겨울엔 목도리를 꼭 하라는 당부,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울지 마, 바보야. 당신 그렇게 울면 내가 마음 아파서 어떻게 편히 가. 나 행복하게 갈 수 있게 당신도 힘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약속해. 화면 속 아내의 마지막 고백에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사랑을 확인한 고맙고도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이 텅 빈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를 남겨주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시간은 더디게 하지만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잔소리대로 억지로라도 아침을 챙겨 먹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그녀가 없는 옆자리가 허전해 뒤척였고 문득문득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뤘던 삐뚤빼뚤한 글씨들. 그 마지막 장에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마지막 버킷리스트 남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제는 제가 이뤄줘야 할 시간이 온 것이죠. 저는 차를 몰아 아내와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그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바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서연아. 당신이 남겨준 영상
매일 보고 있어. 당신 잔소리 덕분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웠어.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당신 덕분에 내 세상은 온통 당신으로 빛났어. 당신이 내게 남겨준 이 사랑으로 나 앞으로 열심히 살아볼게. 약속할게. 저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향해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멈춰있던 제 세상을 향해서도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의 세상. 파도가 제 발치에 부서지고 따뜻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